네, 연도별 그 파산한 은행들에 관한 그 정보가 들어있는 CSV 파일이 있고요. 그 CSV 파일을 읽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뭐 연도별로 파산한 은행 숫자라든가 분기별로 파산한 은행 숫자들을 찾아서 시각화를 해봄으로써 어떤 일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우선 임포트는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매트플러립, 판다스, 그리고 시본 모듈을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저장된 위치는 GitHub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GitHub에 있는 파일을 그냥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요, 뱅크 은행들이라고 할까요? 은행들이죠. 뱅크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리스트인데 pandas.read csv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뱅크 파일 그냥 바로 읽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읽고요. 먼저 헤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뱅크 z head 하고서 위쪽에 있는 거 5개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출력해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진 것 같죠. 뱅크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ity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st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cert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acquiring institute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closing date, update date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컬럼 이름에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컬럼을 선택할 때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뱅크스라고 하시고 보통 컬럼 선택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인덱스 연산자를 쓴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뭐 뱅크, 네임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을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대문자는 대문자로 공백이 있으면 공백 개수만큼 그대로 써주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 방법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언제나 가능한데 그럼 cit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능하고요. 또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2가지가 가능해요. 얘는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2가지가 전부 가능해요. 근데 뱅크네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럼 이름을 사용하실 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제대로 잘 읽힌 것처럼 보여요. 제대로 읽힌 것처럼 보이고 은행 이름이야 당연히 문자열일 거고요. 도시 이름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문자열일 거예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중간에 문자열이 섞여 있는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여기는 문자열인 게 맞습니다. 문자열인 게 맞고 날짜와 관련된 컬럼이 2개가 있는데 날짜와 관련된 컬럼이 지금 일, 월, 연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info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anks.info 확인을 해보죠. 확인해 보시면은요, cert라고 하는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컬럼들은 오브젝트,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도요, 이거 문자열이란 얘기죠. 15-DEC-17이라고 하는 문자열. 전부 9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라는 얘기죠. 그게 closing date, update date 둘 다입니다. 둘 다. 시계열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closing date와 update date는 문자열 타입으로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실 때는요.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었죠. 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서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컬럼을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losing date라고 하는 closing date. 만약에 오타가 날 것 같으면요,
여기를 복사를 하세요. 이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closing date와 그 다음에 updated date. updated date. 두 개의 컬럼을 오브젝트에서 date time 타입으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뱅크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losing date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직접 저장을 할 거예요. 변환된 값들을 직접 저장을 할 겁니다. 하실 때에는 pandas.to date time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에다 무엇을 준다? 여기에다 시리즈를 주시면 됩니다. 시리즈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뱅크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무슨 컬럼? 클로징 데이트. 자, 되는지 안 되는지 볼까요? 돼요? 됩니다. 일단 요거 하나만 할까요? 요거 하나만. 자, 에러 없죠? 에러 없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인포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banks.info 확인해 보시면은요. 클로징 데이트만 업데이티드 데이트는 바뀌지 않았고요. 우리가 그건 아직 안 했으니까. 클로징 데이트만 데이트 타임 64비트 타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헤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를 확인한 이유는 데이트 타임으로 제대로 확인이 됐느냐를 확인한 거고요. 뱅크스의 헤드 5개, 위쪽에서 5개를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2017년 12월 15일 맞아요? 맞죠? 제가 이게 순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서가 여기가 day, 여기가 월, month, 여기가 year라고 말씀드렸죠. 2017년 12월 15일이에요. 2017년 10월 13일이고요. 2017년 5월 26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월 5일, 17년 5월 5일, 17년 4월 28일. 이해되시죠? 자, 제대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제대로 바뀌었죠. 자, 이게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판다스의 함수의 편리한 점이에요. 우리가 문자열로 그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얘가 웬만한 것들은 알아서 판단을 해요.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간혹 이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간혹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year first라고 하는 게 있고요. day fir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날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느냐, 문자열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날짜가 맞냐, 이거를 true로 바꿔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냐, 날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true이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날짜가 제일 처음 먼저 나오는 경우는요. 날짜가 제일 처음 먼저 나오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연도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달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도가 나옵니다. 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경우에는 순서가 연, 월, 일 순서지 연도 다음에 일, 월 순서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월, 일이에요. 근데 연도도 제일 처음이 아니고 데이도 제일 처음이 아니면 그럼 제일 처음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월밖에 없어요. 월이 제일 처음에 나오면 순서는 그 다음엔 일, 제일 마지막에 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있는 파라미터가 뭐냐 하면 날짜가 제일 먼저냐, 이어가 제일 먼저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세팅해 주시면 원하는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바꿀 수가 있고 이걸 하지 않아도
웬만한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잘 됩니다. 자동으로 잘 돼요. 에러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업데이트 데이트는 제가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파라미터는 updated date 컬럼을 date time 타입으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장을 할게요. banks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컬럼 이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updated date라고 하는 컬럼 이름은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pandas to date time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변경할 컬럼은 banks가 가지고 있죠. banks가 가지고 있고 무슨 컬럼이냐면 updated date예요. 자, 여기 아규먼트 중에서 day first 얘를 true로 바꿔주시면 돼요. 볼까요? 이것도 보시면 일, 월, 연 순서예요. 그러니까 거꾸로부터 우리말로 읽으려면 거꾸로부터 읽으시면 돼요. 2017년 12월 20일 2017년 10월 20일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란 얘기예요. 볼까요? 네, 잘 됐죠? 인포는 확인해 보시나 마나 아마도 데이트 타입으로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잘 변환이 됐을 거예요. 잘 됐죠? 잘 됐고 출력 한번 해볼게요. 뱅크스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만 할게요. 너무 많으니까. 잘 됐나요? 잘 됐죠? 2017년 12월 20일 위쪽에 보세요. 2017년 12월 20일 맞죠? 밑에는 2017년 10월 20일 2017년 10월 20일 맞죠? 네. 그래서 그 day first라든가 year first와 같은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시면 원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근데 웬만한 것들은 이런 걸 하지 않아도요.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웬만한 것들을 알아서 변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시려면 에러 없이 정확하게 하시려면 얘를 세팅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요. 이제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연도별이라든가 월별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이런 그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날짜 타입이 인덱스로 만들어져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closing date 컬럼을 인덱스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뱅크스를 그냥 저장을 할 거예요.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면 뱅크스 점 인덱스로 만들어주는 함수는 set index. 자, 여기에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이 뭐죠? closing dat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제대로 변환이 됐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헤드만 출력을 해볼까요? 헤드를 출력해 보시면 달라진 점이 뭐예요? 달라진 점이 여기는 뭐다? 이거는 인덱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로징 데이트가 인덱스로 바뀌어 버렸고요. 이제 컬럼의 개수가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클로징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은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클로징 데이트는 뭐가 되어 버렸다? 인덱스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연도별 뱅크들의 개수라든가 월별 뱅크들의 개수라든가 혹은 그런 여러 가지 뭐 분기별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인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포도 확인해 보시면 banks.info 컬럼의 개수가 그동안 7개였어요. closing date까지 뱅크 네임부터 updated date까지 7개의 컬럼이 있었는데 지금은 컬럼이 6개밖에 없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closing date라고 하는 컬럼이 빠져 있어요. 자, 그거는 뭐가 됐어요? 인덱스가 됐습니다. 2017년 12월 5일부터 2000년 10월 13일까지라고 하는 데이트 타임 인덱스가 됐습니다. 인덱스.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차례냐 하면 연도별 그 파산한 은행 숫자를 찾아낼 차례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뱅크스의 인덱스가 시간 타입이기 때문에 날짜 시간 타입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리샘플을 할 수가 있어요. 리샘플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룰이라고 하는 거를 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연도로 리샘플을 하시는 거예요. 연도로 리샘플을 하신 다음에 파산한 은행 숫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개수를 세면 되죠. 그 연도에 있는 개수가 몇 개냐? 개수 세는 거잖아요. 개수를 세실 때에는 사이즈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이즈 함수. 되셨습니까? 일단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파산한 은행은 2개. 2001년도에는 4개. 2002년도에 11개. 그래서 뭐 3개, 4개, 없다가 3개. 2008년도에 조금 늘어나 25개. 갑자기 2009년에 140개. 2010년도에 157개. 2011년도에 92개.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는 2015년 이후가 돼야 되돌아옵니다. 이 시기에 뭔가가 있었죠. 사실은 2008년도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터진 거는 2009년에 터졌고 2009년에 터지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이제 수습이 되기 점점 그 파장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수습이 되기 시작한 게 2014년, 2015년부터 수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그래프로 그리시려면 이거를 저장을 하셔야 돼요. 뭐 바이 이어라고 할까요? 바이 이어. 변수로 저장을 했죠. 이 결과를 변수로 저장을 했어요. 변수로 저장을 했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PLT 점 그냥 플롯. 제일 간단한 게 이걸 거예요. 제일 간단한 게 바이 이어를 그려주시면 돼요. 바이 이어.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PLT 점 show. 밑에 보시면 여기가 2000년, 2001년 그게 찍혔어요. 2000년, 2004년, 2006년 이렇게 찍혔습니다. 조금 보기 좋게 하시려면 그리드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점들을 찍어서 보여주고 싶으시면 마커를 주시면 돼요. 마커에 동그라미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찍히죠.
여기가 2001년이란 뜻이고요. 여기가 2002년, 2003년, 2004년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잘 되십니까?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야? 일어났을까요? 2008년, 2009년, 예, 리먼 모기지론 사태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여파는 미국에서만 이렇게 은행이 파산한 게 아니고요.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우리 90년대 말에 IMF 터졌었잖아요, 우리나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아마 2000년대 후반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때에도 우리나라 그 은행들 특히나 저축은행들 엄청나게 망했고요. 많이 망했고 다 문 닫고 뭐 인수가 되고 다른 은행이 인수가 되고 뭐 이런 다 있습니다. 그런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만 잘 만들고요. 데이터 프레임만 잘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필요한 컬럼들을 toDate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트타임으로 변환하고 분석하고 싶은 컬럼을 어떻게 하자? 인덱스로 넣는 거예요. 인덱스로 넣어서 이제 리샘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도별로 할 거냐, 분기별로 할 거냐, 월별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기별 파산한 은행 숫자를 찾아볼게요. 자, 변수 이름은 by quarter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뱅크스죠. 뱅크스 리샘플을 하시면 돼요. 리샘플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아규먼트가 첫 번째 아규먼트는 루 쿼터라고 주시면 돼요. 쿼터. 자, 이번에는요. 일단 이거 먼저 하고 볼까요? 리샘플 점 사이즈 그리고 by 쿼터를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나오냐면요. 2000년 12월 31일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2000년 4분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고요. 2001년도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다 있어요. 다 있고 2016년, 20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끝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끝나는 부분들이 그 분기의 마지막 날짜. 아까 연도별로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연도별로 할 때도요. 이 끝나는 날짜가 보면 그 연도의 마지막 날짜로 표시를 해요. 근데 이게 보기 싫은 분들도 계시죠. 그냥 나는 연도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부터 볼까요? 연도부터 볼게요. 여기에 kind라고 하는 게 있어요. kind에 period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연도만 출력을 해줍니다. 이거는 문서를 보셔야 돼요. 네.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요. 파라미터에 kind 있죠. kind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뭘 사용할 수 있다? 타임 스탬프를 사용하거나 피리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피리어드를 사용하면 뭐 타임 스탬프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고 그다음 피리어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기 피리어드라고 하는 문자열을 주시면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으세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래프 그려지는 것도 조금 잠시만요.
여기를 피리어드로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군요. 숫자로 표시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by year.index. 인덱스도 안 먹네. 피리어드라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이게 객체가 피리어드 인덱스여서 그런 건데 피리어드 인덱스를 표시할 수가 없군요. 이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보이기에는 숫자처럼 보이는데 그 데이터 타입이 피리어드 인덱스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어서 그래서 얘가 지금 X축에 표시를 못하나 봐요. X축에 표시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 얘는 빼고요. 제가 피리어드로 했을 때 그래프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지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하고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거는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나올 거예요. 정상적으로 나올 거고요. 리샘플을 하실 때 룰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사용하시는 방법 보세요. 함수 사용 방법 보시면 여기는 전부 다 아규먼트들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는 거고요. 룰이라고 하는 건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죠. 그래서 무엇으로 샘플링을 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샘플링을 할 거냐, 연도별로 샘플링을 할 거냐, 분기별로 샘플링을 할 거냐, 월별로 샘플링을 할 거냐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주지 않으면 샘플링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반드시 룰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바이 쿼터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자, 여기도 한번 kind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도 kind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period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줘요. 2000년 Q4, 4쿼터란 뜻이죠. 2001년 Q1, 1쿼터란 뜻이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했을 때 또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plt.plot 하시고 by 쿼터를 그리겠다. plt.show 아까처럼 또 에러가 나죠. 네. 이게 피리어드가 되면 이렇게 테이블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테이블을 읽기는 쉬워지는데 그래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제거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분기의 마지막 날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마커를 넣어줄게요. 마커를 동그라미로 넣어주고요. plt.grid를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그리드를 넣으면 이렇게 어느 위치에서 점들이 찍혔는지가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여기에 지금 점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01년도와 2002년도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1, 2, 3, 4 분기가 있는 거고
2003년도에 1, 2, 3, 4 분기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 각 분기별, 즉 가장 그 분기의 가장 마지막 날별로 점들을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연도별로 본 거하고요. 분기별로 본 거의 차이점이 살짝 좀 있는데 연도별로만 보면은요. 2000 여기가 2009년이겠죠. 2009년에서 2010년에는 갑자기 훅 하고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갑자기 뭐 한 20 몇 개에서 140개로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징조가 사실은 분기별로 보게 되면 그런 징조가 사실은 있어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2008년부터 조금 늘어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확 늘어났고요. 그래서 사실은 분기별로 뭐 10개 미만으로 파산하던 은행들이 여기가 이 가운데가 2009년쯤 되겠죠.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10개 이상씩 분기별로 그 파산하는 숫자가 10개 이상씩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가 벌써 이상 징후가 나타났던 그런 분기예요. 그래서 뭐 분기별로 50개, 40개 막 이렇게 3개월 사이에 뭐 4, 50개 그런 은행들이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월별로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월별로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제가 드렸던 건 아니지만 데이터 프레임이 뱅크스고요. 뱅크스를 리샘플을 다시 하시면 돼요. 리샘플 룰을 주셔야 돼요. 룰. 월별로 리샘플을 하겠다. 그리고 사이즈를 계산하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월별로 보면 2000년 10월, 2000년 11월, 2000년 12월, 그 다음에 2001년 1월, 2001년 2월 이런 식으로 월별로 그 파산한 은행 개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는 하나 혹은 없거나 뭐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그려볼게요. PLT by months를 그리시면 돼요. 이번에는 점은 찍지 않겠습니다. PLT show 그리드만 넣을게요. 그리드 넣어서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월별로도 이런 경향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망하는 은행이 거의 없다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망하는 은행들이 이쪽 여기에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뭐 연도별 평균을 내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 아까 저희 그 주식 가격 가지고 한 거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것처럼 월별 혹은 뭐 연도별, 월별 혹은 분기별 뭐 주식 가격의 최대값이라든가 주식 가격의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려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라인 플롯 시계열 그래프를 나타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라인 플롯이에요. 라인 플롯. 그 주식 가격 그래프 가지고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이번에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볼 거냐면, 자, GitHub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GitHub, 제가 판다스 데브 한번 제가 알려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판다스. 네,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대기 중에 이산화질소 NO2 농도랑 그다음에 대기 중에 PM25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미만 이하의 그런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한 그런 데이터 프레임 우리 썼던 거 기억나세요? 데이터 프레임 합칠 때 우리 사용했었던 데이터 프레임이죠. 컴캣 할 때 아마 썼던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거기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GitHub가 여기입니다. github.com pandas dev 판다스. 여기는 판다스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GitHub고요. 판다스 라이브러리에 소스 코드 전체가 들어있는 그런 GitHub입니다. 자, 여기에 doc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doc. 찾으셨습니까? doc라고 하는 폴더 들어가 보시고요. 거기에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 여기가 여러분들 사용했었던 폴더 였을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doc 데이터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에어 퀄리티 NO2라는 거 있고요. 에어 퀄리티 PM25라고 하는 거 있었죠. 우리 요거 사용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에어 퀄리티 NO2 롱 한번 들어가 볼까요? 롱.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가 있고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트 UTC라고 하는 거 있었죠. 여기가 날짜, 시, 분, 초가 있는 거였었고요. 로케이션, 파라미터, 밸류, 유닛 이렇게 있었던 파일이에요. 자, 여기 row에서요. row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하세요. 링크 주소 복사하시고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NO2 파일이라고 할까요? 아까 복사한 경로를 여기다 넣으세요. 이렇게 복사한 경로를 넣으시고요. 대기 중에 NO2 농도를 측정한 세 도시에서 런던과 파리와 앙테르펜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도시에서 영국, 프랑스, 벨기에 세 도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보시냐면요. CSV 파일을 읽고서 CSV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주세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는 컬럼을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타임 컬럼을 찾아서 컬럼을 변환을 하세요. 그리고 그 데이트 타임 타입 인덱스를 생성을 하세요. 데이트 타임 인덱스. 인덱스를 만드세요. 여기까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시계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뭐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갖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